안녕하세요. 미가쌤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계곡 쪽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러한 소식은 긴장감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언제라도 결정을 하면은 핵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쪽에서도 전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서 아마도 최악의 경우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교적인 이슬람 어떤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알라시는 우리 편이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어떤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G7 정상회담을 끝마치고 이씨 아저씨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언론들은 빡빡한 스케줄을 성공리에 맞춰서 국가에 큰 일을 하고 돌아온 그런 것처럼 막 미화를 합니다. 국제 그 국가 원수들이 약 올리는 듯 비난하는 듯 조롱하는 듯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키득거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상대 국가에 대한 그 모독이거든요. 결례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무슨 말을 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영상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요, 그 핵무기 개발이 북한과 같이 핵 개발을 연구했던 연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핵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언제든지 소형 핵무기 같은 거는 구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란도 이란이지만 그 다음 타겟은 어때요? 북한입니다. 북한의 그 핵 문제가 다른 나라에 또 팔기도 하고 기술을 다 전달해주는 또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겟은 어떻게 했어요? 김정은이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다음 타겟은 당연히 이제 북한 쪽이겠죠. 그쪽 핵무기에 대해서 이란 다음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북한 김정은이 그 암살에 대한 그 암살 작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자 특히 타겟팅된 무인기 이런 걸 가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암살을 시도하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이 있거든요. 그 모사드라고 하는 기관도 FBI나 우리는 국정원 이런 비슷한 정보나 안보 이런 어떤 특수 작전 등을 하는 그 기관이긴 한데 모사드는 그거보다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해외 관련 해외까지도 정확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정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사드가 또 사람을 또 매수를 해서 직접 제거하지 않더라도 중국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북한으로 넘어가서 암살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어때요? 중국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방어를 철저히 하고 있죠. 혹시라도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부정투표 관련된 거 그게 가장 우리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거죠. 드디어 FBI의 캐시 파텔이 중국 선거가 중국인이 2020년 선거에 개입됐다는 그 사실을 그 대중들에게 공개하겠다. 그래서 공식적인 움직임이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또 그렇게 말한 그 SNS를 바로 인용해서 또 강조를 하면서 올렸죠. 중국은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을 위해 가짜 우편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선거를 장악하기 위해 가짜 미국 운전면허증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중국인들이 개입이 됐죠. 그거를 또 받아다가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나 그런 증거들을 미국 그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예요. 그 서류를 올렸다는 거는 이제 법률안 심사라던가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공식적으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것을 확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채택이 된다면 그게 좀 과정은 힘들지만 그게 굉장한 파장이 될 거예요. 그 전에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그 증거를 제출했다가 기각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여기서 증거가 확실하고
또 어떤 그 모든 상황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채택이 된다면 세계가 뒤집히는 일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조사가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텍사스의 법무부 장관이 2024년도에 선거에서 그 해리스하고 붙었을 때 33명의 그 시민들, 그러니까 비시민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그 투표를 했던, 우리나라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주니어가 중국이 2020년에 그 선거 조작을 했다, 개입이 됐다. 라는 거, 주니어 트럼프가 이렇게 나섰다는 거는 트럼프가 관여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지금은 트럼프 주니어가 앞에서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모든 세계에 지금 증거들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증거들도 다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6일 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선거감시단이 또 26일 날 그 많은 세계의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부정투표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예약도 힘든 자리예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뉴스가 동시에 보도되는,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우리나라의 그 부정투표로 그렇게 당선이 됐다는 거를 그 모든 나라에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계에 있는 기자들이 받아서 세계에 다 알리는 거죠. 정말 부끄럽긴 하지만 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크 웨인 멀리 상원 의원은 2020년 민주당 유권자 2천만 명 급증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저절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운영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급증했을까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저절로 오르락내리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조작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핵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부정투표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이 개입된 사실을 폭로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이게 다 이제 이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터지는구나. 아마도 G7의 그 국가 원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외면하는 거죠. 괜히 친한 척 아는 척 하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젤렌스키도 만나자고 했는데 쌩깠습니다. 국제 거지 젤렌스키도 피했어요. 이재명을.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그 대북 송금 관련돼서 미 정부에 고발이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엔 제재에도 이재명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 재무부, 국무부, 유엔 이 총 3곳에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대북 송금 범죄는 FBI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그 유엔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는 어떤 그 세계 법적인 위배를 했기 때문에 법적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고 이것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조 증상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그 해외에서도 하나하나 지금 까발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 국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선관위가 같은 한패거리고 또 사법부도 같은 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든 진짜 뭘 하든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해외에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폭로가 진행되고 있음으로써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재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법을 어겼으면은 당연히 법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게 관타나모가 될지 그리고 줄줄이 관련된 자들을 다 연행에 갈지 그거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다음 타깃으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북한의 어떤 김정은과 이런 핵 문제 관련 그런 거를 논의하면서 대한민국과 통일이 되는 중간에서 그런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계획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러지 않을까. 지금 김정은은 그전에도 그 건강 위험설이 있었고
요즘은 그 딸내미를 계속 공시석상에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본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타자를 겨냥한 거죠. 지금은 정보 싸움이죠. 하이브리드전이죠. 정보 싸움. 전쟁의 자체가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폭발력이 있죠. 무기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그런 어떤 더 무서운 분위기예요. 언제 터질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질지 참 이 세계 정세는 전쟁은 역시나 되게 무서운 거고 사실은 그런 전쟁이 없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교를 빌미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독재 정치를 하는 자유가 없는 나라로부터 다시 새롭게 민주주의 예전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쩌면 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들도 그동안 너무 억압당했고 이게 어떤 게 옳은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그 하나 때문에 국격이 진짜 심하게 무너졌다는 거를 이번 G7에서 공개적으로 좀 우리가 동시에 느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피해, 어떤 계약이 협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캐나다하고도 60조 이상의 잠수함, 뭐 이런 어떤 거래도 과연 진행이 될까 싶고요. 여러 가지의 그 국내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의 그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나라를 위한 그 실질적인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윤 대통령님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요즘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언젠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세뇌됐던 일찍을 찍은 그분들도 이제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뭐가 옳고 뭐가 바른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뇌 세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세뇌가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야 되고 우리에게는 진실을 알릴 만한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불행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폭스뉴스라 뭐 X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그래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지만 우리는 겨우 계속 핍박당하고 툭하면 계정 폭파당하는 그런 소수의 유튜버밖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불리한 그런 사회 분위기예요. 게다가 또 구글이나 유튜버 자체도 그 좌파 성향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긴장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아마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또 사건이나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가 없고요. 내일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